어린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보험, 어린이 간병인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인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이 보험이 정말 우리 아이와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간병인보험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병인보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간병인 지원일당은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간병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들께서 직접 간병인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앞서 지원일당은 사람을 보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 사용보험은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고 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간병인 업체나 간병인 중개 어플을 통해 내가 직접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지원일당은 사람으로, 사용일당은 돈으로 보장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두 가지 상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린이 간병인 보험은 이 중에서 어떤 걸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자녀분들의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사용일당으로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사용일당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단기간 보장의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루 또는 2, 3일 정도만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 두 상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일당은 부모님들께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날에 바로 사용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일당은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병입니다. 사용일당은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일당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족이 간병을 하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접 곁에서 간병을 해주기를 바라실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쉬고 간병을 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병을 할 때마다 일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보험금이 나온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부담이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험료 인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지원일당은 3년, 5년, 10년 등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갱신형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은 보장을 받기 위해선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중에는 해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반해 사용일당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납입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어린이 간병인 보험을 사용일당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보험사의 어린이 간병인 보험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전 사용일당의 표준형과 최저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표준형과 최저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표준형은 내가 가입한 금액이 만기까지 똑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면 일일당 15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이 보험이 끝날 때까지 쭉 15만원씩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 다음 최저형은 내가 가입한 금액이 유지한 기간에 따라 올라가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면 일일당 15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5년 뒤에는 18만원, 10년 뒤에는 22만 5천원 이렇게 계속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보험료를 확인해보면 20년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표준형은 13,308원으로 나왔고요. 최저형은 23,762원으로 나왔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특약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일일당 15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일일당 5만원씩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호감염 통합서비스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일일당 7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보험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양병원 입원인데요. 앞서 설계안에서 보셨듯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입원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겠죠. 두 번째는 면책기간입니다. 내가 180일 동안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이후 180일 동안은 보장이 안 되는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년 반 동안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6개월인 180일까지 보장을 받고 이후 180일은 잠깐 보장이 안 되다가 다시 18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181일 이상 사용하셔도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 있는데요. 보험료도 몇백원 밖에 되지 않으니 꼭 넣어서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용 금액에 따른 한도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른데요. 만약 내가 간병인
간병인을 사용하면 일일당 15만원씩 나오게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7만원 이하라면 50%인 7만 5천원만 지급이 되고요. 7만원 이상을 지출해야만 100%인 15만원 한도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가입을 하면 차후 보험금을 받을 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오늘은 어린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 어린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나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